H상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을 제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불만사항이 넓은 광대, 평평한 얼굴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희망사항이 전면 카메라로 찍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상황 시 얼굴이 너무 넙대돼 보인다 하셨고요. 넓은 광대, 낮은 콧대로 인해 얼굴이 너무 흐릿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09mm 정도 측정이 되죠. 여기서 보면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예요. 한 7mm 정도 좌우로 넓은 이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6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은 135mm예요. 한 11mm 정도 좌우로 넓은 거고요.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를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53mm 정도 측정이 되죠. 네, 남자 평균은 이게 148mm예요. 그래서 두상은 지금 5mm 정도 크고 광대는 한 10mm 정도 크고 턱은 한 7mm 정도 큰 전반적으로 좌우로 좀 넓은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를 재요. 지금 이렇게 측정해 보면 한 127mm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남자 평균이 125mm예요. 좌우로는 5mm 이상씩 넓은데 반해서 길이로는 2mm 정도밖에 안 기니까 전반적으로는 조금 넓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형이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 가시까지 이게 중안면 부분인 건데요. 이게 54mm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남자 평균이 이게 56mm예요.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조금 더 짧으니까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 재보면 이게 한 72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이게 남자 평균이 70mm예요. 그래서 하안면부는 조금 길고 중안면부는 조금 짧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조금 넓은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옆모습에서 이렇게 봐서 이제 귓볼 기준으로 저희가 사각턱을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사각턱이 한 2cm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3cm가 조금 더 돼요. 그래서 뭐 잘라줘봤자 이거 조금 잘라주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피부 음영에서 보면 사각턱이 조금 이렇게 크고 제일 안타까운 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조금 그런 정도여서 이 사각턱은 조금 잘라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귓볼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3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잘라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르진 말고 한 2cm 정도 남겨놓고 이 정도만 잘라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적절한 선택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거든요. 그러면 살짝 무턱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턱도 앞으로 조금 더 전진이 되는 게 환자분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코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어요. 콧대는 뭐 상관없다 하지만 코끝이 약간 화살코처럼 있어서 콧대를 조금 만약에 높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접근한다면 이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코가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선을 다시 그어보면 이 기준으로 선을 그으면 턱의 전진 정도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코를 조금 높일 생각이 있다면 전진술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래서 정면 모습에서 이렇게 사선에서 보는 건데요. 45도에서 약간 더 정면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면 여기가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 광대는 조금 나온 편이라 만약에 이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광대 수술은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지금 광대 정도가 뭐 남자 얼굴치고 뭐 그렇게 광대가 아주 큰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뭐 적극적으로 광대를 꼭 하세요라고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또 광대 라인 자체가 여기까지 튀어나왔다가 여기 앞광대 부분 여기서 이렇게 꺼져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45도가 좀 튀어나와 보이는 거지 정면에서 보면 이 옆광대 부분 이 부분이 아주 막 뿅 막 이렇게 튀어나온 정도는 아니어서 뭐 남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광대는 그만두고 이 중안면부 꺼진 거랑 또 이런 팔자 부분, 눈 밑에 지방 불룩한 거, 여기 줄 가는 거, 이런 것들 해결하면서 코끝만 조금 화살코 느낌이 있으니 조금 이렇게 높여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대 수술, 사각턱 수술 전부 다 할 수 있고 코나 중안면부도 조금 올려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눈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환자분의 턱이 약간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뭐 양악까지 할 정도의 비대칭은 아니지만 이런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유두돌기가 이쪽은 많이 보이는 데 반해서 이쪽은 좀 덜 보이죠. 다시 말하면 턱관절이 여기는 이렇게 조금 누워있고 여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좀 빠지는 이런 형태의 턱 라인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서 보면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 턱 라인이 이렇게 조금 보이는 정도라서 비대칭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사각턱이 왼쪽보다 조금 크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요. 턱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리면 대칭은 그럭저럭 잘 맞는 듯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턱이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옆이 더 튀어나오는, 여기는 조금 갸름한 느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밑에 있어서 그렇지 갸름한 느낌은 있고 이쪽은 위에 있지만 조금 불룩한 느낌이 있는 그런 턱 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전면 카메라로 찍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상황 시 얼굴이 너무 넙대대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이전에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카메라 왜곡이거든요. 정확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럴이라는 게 이렇게 배불뚝이 그 오크통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럴 디스토션이라는 것 용어를 찾아보시면 아마 많은 자료들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카메라 렌즈의 화각대별로 얼굴이 어떻게 찍히는지 같은 사람을 찍은 얼굴을 비교해 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의 핸드폰, 저희가 주로 쓰는 핸드폰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나 광각 카메라, 후면에서도 광각 카메라가 있고 망원 카메라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전면 카메라는 대부분 팔을 뻗어서 내 얼굴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광각 렌즈를 써요. 광각이라는 거는 초점거리가 24mm로 이게 광각 렌즈 화각이거든요. 그래서 24mm 렌즈로 찍었을 때 이 환자, 이 사진에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눈이 커지고 코가 커지고 이 얼굴의 주변부가 조금 없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눈끝에서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이 여백이 굉장히 좁아지고 코는 굉장히 커지고 눈도 살짝 커지는 느낌이 있죠. 다시 말하면 가운데 얼굴만 부각되고 주변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화각이 넓어지는 거에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래서 망원 렌즈로 바뀌어질수록 이 여백은 살아나고 얼굴은 조금 짧아지고 코는 작아지는 이런 느낌이 이제 관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이 이제 75mm 렌즈가 뭐 여친 렌즈다, 뭐 80mm 렌즈가 뭐 여자친구 찍어주면 좋아하는 렌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50mm 렌즈를 기본 렌즈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왜곡이 좀 덜한 기본 렌즈라는 뜻인데 50mm 렌즈와 200mm 렌즈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코가 크고 눈이 커지죠. 그리고 70mm, 80mm 렌즈랑 200mm 렌즈를 보면은 70mm, 80mm가 여친 렌즈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화각대인데 이렇게 보면은 눈이 그래도 조금 더 커지고 중안면부가 돌출이 되고 이 광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여백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 실물과 가장 비슷한 화각대는 렌즈 구경이 넓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화각대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왜곡이 덜하게 되는데 이런 걸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화각대 차이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면 카메라는 초광각이라고 해서 24mm를 전부 다 쓰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후면 카메라를 쓰면은 망원 렌즈를 주로 써서 뭐 100mm대 화각, 75mm대 화각 이런 화각대를 쓰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이 사진을 보고 갸름하고 눈도 크고 얼굴에 여백도 없고 그러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70mm 화각대로 찍으면 갑자기 광대가 뿅 튀어나오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 다음에 200mm로 들어가면 광대가 너무 튀어나오고 턱은 짧아지고 얼굴이 길이는 짧아진 느낌이 들고 막 이런 생각 들고 코도 작아지고, 그래서 극명하게 이렇게 왜곡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저희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0mm 화각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50mm를 찍되 굉장히 멀리서 찍죠.
그래서 만약에 70mm나 100mm 화각을 찍으려면은 환자분 얼굴을 찍으려면은 대략 한 2m, 3m 이상 떨어져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찍을 때는 50mm 화각으로 한 1.5m 정도 떨어진 채로 찍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옆에 벽에 지금 요 라인 보시면 이 벽과 뒷면에 요 매지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이 살짝 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50mm 화각으로 1m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서 찍어도 이런 식으로 배럴 디스토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찍은 사진 자체도 디스토션이 아예 없는 그런 화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자기 얼굴을 보려면 후면 카메라로 남이 멀리서 찍어줘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망원 카메라로 찍어야지 광각 카메라로 찍으면 오히려 왜곡이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전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얼굴이 더 괜찮아 보이고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 정말 못 봐주겠다. 광대가 너무 튀어나왔다. 얼굴이 너무 평면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화각계에 따른 렌즈 왜곡, 배럴 디스토션 때문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환자분한테는 광대 축소술과 그 다음에 사각턱 축소 또는 코 세우는 거, 중안면부 조금 올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